안녕하세요. 남들은 잘 모르는 해외 주식 이야기 먹방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인도에서 각각 하나 정도의 기업을 보려고 합니다.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소스하면 생각나는 소스는 뭔가요? 네, 간장입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요네즈라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마요네즈 기업들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큐피라는 기업은 마요네즈만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케찹도 하고 여러 가지 소스를 하는데 주가를 보면 마요네즈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켄코라는 이 기업도 마요네즈, 케찹 위주로 하는데요. 역시 주가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요리의 천국답게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지만 단일 제품으로는 역시 간장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일본 간장하면 당연히 기코만 간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지도가 있고요. 기코만은 300년이 된 기업입니다. 일본의 노다라는 지방의 양조가들이 간장을 만들다가 본격적으로 회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게 1917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짜기만 하면 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은 기코만 간장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 입맛에는 우리나라 간장도 참 잘 맞는데 다만 아쉽게도 이제 간장만 파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기코만은 일본에서 꾸준히 부동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구권의 아시아 음식이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글루틴, 육류들에 대한 과다 섭취에 경계심이 생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체 음식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음식도 건강한 음식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아십니다만 뭐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와 같은 대체육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레시피를 보고 요리법을 보고 꽤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비욘드 미트 마파두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는 대체육으로 대체를 하고 두부를 넣어서 마파두부를 만드는 거죠. 이러면 사실 되게 굉장히 건강해지는 건데 맛없는 건강식이라는 건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구인의 아시아 음식 섭취 증가 그리고 간장 수요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놨거나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보고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런 시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 등을 통해서 단편적인 단서들이 모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코만은 미국에서 간장 시장의 5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고요. 심지어 일본보다 종합적으로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습니다. 서구권의 아시아 음식 그리고 간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기코만의 매출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코만 간장 매출액이 왜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기코만의 매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미국은 아닙니다. 바로 아시아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소스 시장을 1편에서 봤는데 해천미업이라는 기업을 이야기할 때 일단 굴소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소스는 간장입니다. 중국만은 아니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도 다 간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왜 소스 회사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외식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브랜드 업체들은 계속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내용은 중국에서도 일어날 거고 또 인도에서도 일어날 거고 또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도 다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코만의 주가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그리다가 미국 매출이 약간 둔화되면서 2019년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간장업계에 압도적인 존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더 간장을 많이 먹게 될 거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간장 수요의 증가, 그리고 기코만의 압도적인 간장계의 존재감, 이 두 가지는 흔들릴 수 없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기코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닥치더라도 강력한 저속 엔진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0년간 적자를 보인 적이 역시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마요네즈 회사들하고 기코만의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확실히 양념 주식 중에서도 잘 골라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 양념 주식이나 막 사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하나의 기업을 보겠습니다. 인도의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라는 회사입니다. 인도의 음식료 회사이고요.
안타깝게도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인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줄줄이 다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인구 규모가 중국이랑 맞먹고 향후의 성장 잠재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기대되는 국가입니다. 미리 종목별로 공부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편에서는 이 타타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도 인도 기업 몇 개를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라는 기업을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식 관점일 뿐이고요. 인도는 이미 향신료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향신료라고 하면 이상한 냄새 나고 약간 역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우신데 일단 우리가 잘 먹는 후추를 최초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신료의 나라입니다. 향신료는 한자인데 한자대로 풀이를 하면 향기와 매운맛이 나는 재료를 섞은 게 향신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추, 허브, 겨자, 강황, 바질 이런 것들이 다 향신료고요. 아주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고기에 후추를 뿌려서 먹어보니까 이렇게 고기가 맛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지러 가는 길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향신료는 귀하게 취급이 됐고요. 그 고향답게 인도에서는 여전히 많은 향신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커민, 캐러웨이, 코리앤디 등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딱 한 단어 있죠. 마살라라는 향신료가 있습니다. 인도 식당 가시면 다들 치킨 티카 마살라라는 걸 일본어로 시켜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데 하지만 사실 마살라라는 거는 향신료는 아닙니다. 힌두어로 혼합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신료가 섞여 있다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 마살라가 그래서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맛은 가람 마살라라는 마살라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마살라 사랑은 제 느낌엔 한국의 김치보다도 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치킨 티카 마살라, 아까 말씀드렸던 마살라 치킨 카레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마살라 차, 마살라 빵, 마살라 밥, 마살라 우유, 마살라 팝콘까지 거의 모든 음식에 마살라를 넣어 먹기 때문에 인도 여행을 가시면 마살라를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라는 회사는 인도의 그룹 브랜드 인지도 1위 타타 그룹의 음식료 계열 회사입니다. 회사는 사실 지금까지는 향신료 회사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주력 제품은 차, 커피, 소금 등이고 약 30%의 매출은 미국, 영국 등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 인도에서 스타벅스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가 스타벅스 운영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커피, 차, 소금 등은 큰 부침 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타타의 상품들은 브랜드별로 소비자 인지도 1위 혹은 2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젊은 인도의 인구 구조까지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의 커피, 차, 소금 매출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걸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 매출 중에서 나머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차트에서 보게 되면 약간 그 짙은 남색인데요. 약 1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향신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의 매출은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향신료 매출은 채 1,000억 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14억 명인데 인구 규모를 감안을 하면 이 매출이 너무 작습니다. 앞서 중국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천미역, 포션 하이티엔이라는 굴소스 등 조미료를 파는 기업은 매출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인도가 아직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작고 사실 좀 못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 브랜드화되지 않은 상품들이 시장에 많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고추장, 된장 어디서 사 먹었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재래시장에서 사다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이마트 이런 데서 브랜드화된 제품들을 사다 먹고 있죠. 소득 수준의 향상 그리고 도시화 등에 따라서 브랜드 업체들이 전체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등의 사례에서도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타타 삼판이라는 회사의 향신료 브랜드도 다른 제품들하고 마찬가지로 소비자 만족도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타 그룹의 향신료는 사실 작년까지 타타 케미칼이라는 타타 그룹의 화학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신경을 안 썼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 19년 말부터는 그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라는 음식료 계열 회사로
향신료 사업부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된 만큼 본격적인 성장 전략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는 2016년을 제외하면 10년 동안 역시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10년 전 대비해서 매출액은 2배가 됐습니다. 적자를 기록한 해도 단 한 해뿐이고요.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마진율이 아직까지 유사하다는 점은 약간 이 주식을 볼 때 흠입니다. 다만 이건 그동안의 인도 경제가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도의 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50만 원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조금만 좋아져도 타타 컨슈머와 같은 음식료 회사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도 오리온 같은 과자 회사가 있습니다. 브리타니아라는 회사인데 100년 전에 세워져서 세계 2차 대전에도 비스킷을 납품했던 회사라고 해요. 이 회사랑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의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브리타니아라는 회사도 주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타타가 향신료 사업부를 인수한 게 2019년 말인데 2020년부터는 확실히 타타가 훨씬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작년 말에 타타는 타타 글로벌 베버리지스라는 이름에서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1편, 2편에 걸쳐서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에서 조미료, 향신료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먹방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주식들을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